마늘 수미 현장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앞에 놓인 자료로 해서 일단 그 자료를 설명드리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농가하고 어쨌든 농협 관계자분 인터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끝나면 기공지됐듯이 우리 모식항에 있는 쌍둥이 횟집에서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오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갈 때 저희 깐마늘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원수대로 준비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원 챙겨드릴 테니까 하나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유통지원단의 강승만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내용은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마늘은 전국적으로 한 23,592헥타에서 생산량은 30만 5천 톤으로 이제 크레이 실축조사 4월 3일 실축조사에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제주도는 이제 도에서 드론 가축 조사 결과 1,088헥타에 16,625톤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도 이제 예상량은 평년 단수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됐기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이상기후로 해서 벌마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또 생산량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은 어쨌든 이거 깐마늘 기준입니다. 깐마늘 가격 동향인데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6,700원대 해가지고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차 생장 발생 현황입니다. 어쨌든 저희 4월 16에서 17에서 도에서 이틀간 조사했을 때는 제주 지역이 32.8%, 서귀포시 지역이 53.2%해서 도 전체적으로 48.4%로 조사가 되었고 2차 4월 30부터 5월 1일까지 해서 이틀간 조사했을 때는 제주시 지역이 37.3%, 서귀포시 지역이 64.1%로 도 전체적으로 57.8%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요 벌마늘 관련으로 지금 정부에서 낸 지금까지 이제 대책으로는 어쨌든 농약대 헥타당 250만 원 또는 대파대 헥타당 550만 원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까지 지금 도에서 피해 접수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오늘까지 해서 현장 조사가 다 끝나면 22일 날까지 그거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거는 6월에서 7월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채소가격 안정제로 해서 2차 생장 마늘에 대해서 출하 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보전 단가는 2,400원, 실질적으로 이제 자부담 20%를 뺐을 때는 이제 1,920원.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이제 40억 9,700입니다. 이 금액으로 단순히 이제 보전 단가로 나누면 수매 가능 물량은 2,076톤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대전농협에서 제주도 농협 처음으로 수매 단가가 결정됐습니다. 상품은 키로에 3,800원, 중품은 3,100원, 합품하고 벌마늘은 2,4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안덕도 어쨌든 금요일날 저녁에 대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6개 농협도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사해서 수매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이제 대전농협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24년간 계약 단가는 일부 농협은 3,200원에 계약한 농협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최근 5개년, 6개년간 이제 제주도 내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이고요. 마지막으로 5월 16일 날 처음으로 대전농협에서 가수매를 했었습니다. 가수매 결과 어쨌든 상품 비율이 41.7%, 중품이 32.4, 하품이 5.5,
벌마늘이 20.4%로 수매가 됐고요. 평년에 보면 평년은 보통 상품이 한 70%, 중품이 20%, 하품이 10%고요. 평년 때는 그 벌마늘을 하품으로 다 같이 작년까지는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보니까 상품 비율이 요 41.7%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한 37% 정도 상품 비율로 토요일 날까지는 집계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료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농협은 하품을 벌마늘도 키로 올린당 2,400원에 판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실제 그러면 20% 저기 철가격 안정자금 20%를 제외하고 주면 1,920원인데 그냥 2,4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 설명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예, 그 대중협 조합장 강성만입니다. 아까 왜 벌마늘은 우리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좀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왜 1,920원인데 왜 하품 가격 2,400원 주느냐 하면은 지금 정말 재배 마늘이 지금 거의 40년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평당 4kg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4kg는 상품, 중품, 하품 다 포함해서. 그래서 원래 농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1,920원에서 2,400원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최저가격 안정제에서 1,920원은 그대로 받고 농가에 지급을 하고 우리 그 대신 우리 하품 가격 2,400원을 우리 맞춰 드리자. 농가들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농협 자체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모든 게 조합장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농가들 어려움을 조금이나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2,400 하품 가격으로 우리 자체 자금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은 우리 주단지 협의체 농식품부 올 때 우리 조합장님이 한결같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3,000원에서 2,400원, 20%에서 2,400원을 농가 수치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분열을 시켜서 농식품도 안 된다 해서 조합장님은 어차피 조합장님이 배트만이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제가 책임진다는 쪽에도 2,400원을 고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아까 다른 농협에서는 3,200원까지 수매 단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3,800원 지금 하고 있죠. 계약 단가를. 아니 다른 데는 아직 단가 결정이 아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저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안당만 저희 농협하고 똑같이 하고 다른 농협들은 아직 이사회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아까 2,400원에서 480원 보전을 했을 때는 어쨌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10억 정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억이라는 얘기고 예. 대전농협에서는 얼마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추가로 확정이 아직 수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지역이 최저가격 안정약은 49억인데 우리 대전이 약 33억입니다. 그러면 한 5,000톤 정도 벌마늘 1,920톤 판단해서는 5,000톤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5,000톤은 좀 미달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물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대전농협이 이제 벌마늘 최대 수매 가능한 물량이 1,37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6억 6,1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을 대전농협에서 맥시멈으로 하게 돼요. 이게 최소 가격 안정 자금 가입 그걸 계약한 농가도 있고 예. 계약하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계약하지 않은 농가 것도 다 그냥 똑같이 2,400원에 계약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가격 안정제에서 우리가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농협하고 농가들은 계약하는 농가들 벌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교회에서 자금을 주면 우리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겠다. 그래서 수매하는데 수매 대비가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수매한 것을 또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지 가서 운송비도 들고 수매에 따른 재비 그리고 저장비 그리고 감모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 듭니다. 그거에 따른 보전도 해달라.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교회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1000톤 정도 비계약 농가의 벌만 한 1000톤 정도. 그 수매 단가는 우리 저희 농협에서 정원 2,400원 그대로 적용해서 1000톤 하게 되면 약간 24억 정도.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비계약 농가들이 진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우리가 아직 비계약한 농가는 전혀 우리 상품이든 뭐 질품이든 전혀 우리 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수매하는데 안 받아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약 농가는 전체 농가의 한 뭐 몇 가구,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벌 많은 피해가 제주가 뭐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이 전체 지금 줄고 있는데 비축량은 어느 정도인지 뭐 대체로 그럼 뭐 수입산이 뭐 중국산이라든지 수입산이 그 부족한 물량만큼 채워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잠깐 우리 이제 유통사 소장님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아까 이제 농가 수로비가 한 1000농가 정도, 1000농가 내외로 지금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700한 농가가 계획대에서 70%거든요. 70% 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산지 협의체를 가져서 벌마늘을 수급으로 8월 15일까지인가 수급으로 저온저장한 게 있다가 8월 16일부터 방출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TRQ 물량 대신 내수 이제 물량으로 대체하겠다고 이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은. 아니 우리 계약 농가 출하 연기 기간은 8월 16일까지. 16일까지고 네. 예, 출하 가능 시점 8월 17일이고 지금 뭐 크레이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인 재고는 한 15,000 정도, 15,000톤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재고량이 15,000톤 남았다고 하지만은 전국 생산 예상량이 30만 5천 톤으로 크레이에서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4월 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수확을 해보니 아마도 30만 톤 밑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다 보면은 TRQ 물량이 조기에 도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시장 가격이 높다 보면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계약 농가는 우리 여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 아래 문제는 비계약 농가입니다. 비계약 농가. 아직도 행정에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본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3일이면은 그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한 통은 지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직도 행정에서 이 수배 방침이 안 나온다는 거는 행정에서는 그만큼 복지부동 자세입니다. 지금. 왜 비계약 농가들이 행정에서 안 걷어 관심이 안 가지면은 일반 유통업자들한테 그 쌀값에 다 넘어갑니다. 농협에서도 안 받지. 그러면 그 물건 어디 갈 겁니까? 농가도 일반 유통업자들이 부르는 가격으로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원래 생산량도 안 좋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갔지. 그러면 이건 조기에 빨리 행정에서 무슨 방침이 나와줘야 됨에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행정에서는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 일반 유통업체한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가요? 지금 여기서 수입상인들 와가지고 받아쓰다 지금 정확한 가격은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본수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비계약 농가들은 우리 농협 단가보다 더 밑으로 우리 수매 단가보다 더 밑으로 받지 않겠느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게.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죠?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물량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대정 지역의 관내 생산 예상량이 한 10,000톤으로 보는데 원래 우리 계약집의 물량이 5,000톤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50%에서 한 7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비계약 물량이 아, 전체 생산량에서 전체 생산량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 보면은 생산량이 16,000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약 물량이 7,700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계약된 물량은 46%고 나머지 이제 비계약 물량이 54%거든요. 그러니까 54%에 대한 처리를 농협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답을 이제 뭐는 정책이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건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매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매 상황을 지켜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상품이 이제 대정만 비교했을 때 60% 정도 상품이 됐었는데 지금은 4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매 상황 또 벌마는 상황이 나와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49억을 투자해가지고 최소 안정감 2,000톤을 8월 말까지 격리한다고 했는데 산지에서의 걱정은 2,000톤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최소 안정 가격 제도 자연재해가 생겨서 도입을 했는데 산지하고 이게 정책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 중앙이라든가 도의 입장은 아마 도의 입장 잘 확인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수매 상황 또 벌마는 상황 상품의 전체 비중을 보고 이제 중앙에서도 지원에 대한 방법을 이제 좀 고민하고 내놓을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가 이제 비계약 농가인데 54%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산지에서 조합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고민이에요. 54%가 8개 농협에 대한 비계약. 예, 전체적으로 비율로 했을 때, 전체 일단 조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비계약 물량이 한 그러면 예를 들면 한 9,000톤이 풀리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가격 영향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소장님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이 만약 예상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도 16,000톤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합장 의견이나 한지 의견으로는 못 미칠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그 상품 기준이나 중품까지 기준했을 때 수매가 이제 끝난 시점에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깐마늘 가격이 지금 6,700원대입니다. 근데 3,500원 정도, 3,800원 정도 수매를 하면은 깐마늘이 8,000원 정도 이상은 형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고민이 그런 겁니다. 농가를 위해서 3,800원, 저품을 2,400원 수매해 주는데 향후에 아까 지적한 가격이 형성이 돼야 하는데 가격이 깐마늘 가격이 8,000원 이상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조합이 이제 부담이 된다. 근데 조합이 부담이 올해 농사가 올해만 짓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도 마늘 농사를 지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매라든가 상품의 비중, 벌마의 상황을 지켜봐야 가격의 부분이 좀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어쨌든 3,800원에 이제 수매를 했을 때 어쨌든 농협에서 깐마늘 운영 농협에서 최소 마진을 보고 생각을 해서 적정 가격이 이제 최소 가격이 7,600원 정도 이상을 받아야 이제 최소 마진으로 해가지고 깐마늘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비계약 농가에 대한 물량이 아까 54% 이렇게 하는데 거기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벌마늘이 문제지 상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54% 중에 벌마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상품에 대한 것은 기존의 시장의 원리대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비계약 농가의 벌마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대안 대책이 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도에서가 우리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은 2,400원을 수매를 해달라 하면은 하고 다시 수매에 따른 재비용, 육지에 가는 운임, 그리고 저장비, 그거에 따른 감목,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비계약한 농가 것을 받았다 하면은 그런 것이 우리 농협에서 부담이 됐다면은 계약한 농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앞으로 계약 안 하겠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도에서 보전해주면은 우리 농협에서 책임이 져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하겠다 그런 상황. 그게 아까 24억 지원해달라는. 아니 24억이 아니고 저거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1,000톤으로 잡았을 때 우리 현재 농협 수매가가 2,4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억 수매가가 되는데 24억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운송비가 우리가 108원, 저장비가 한 연도만까지 200원에서 또 넘기면은 한 60원에서 한 260원. 수매대금 이자가 아까 24억에서 2차 보전해서 5%면은 한 1억 2천이 됩니다. 또 감모가 20% 생겨서 한 4억 8천. 주식기가 한 키로에 10원에서 1,000만 원. 그래서 또 만일에 판매 손실 봤을 때 벌마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500원 손실 봐서 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이 건의 내용은 우리 조합장실에서 양비용 의원과 각 생산단체, 주기단체, 영농회장님과 읍장님과 해서 모여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결정한 금액은 한 14억 한 6천만 원 정도 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톤 기준으로. 어쨌든 그겁니다. 비계약 농가의 벌마늘에 대해서 수매 가격은 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기타 재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총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니 총은 24억은 아닌데 한 14억 6천 15억 정도. 키로당 한 9. 수매대금은 어차피 우리 돈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우리가 2차 보전 해달라. 요것 쪽에 요것만 보죠. 요것. 그러니까 아니 좀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24억은 왜 그러면 그 수매 자금. 수매 자금이 요 수매대금 24억. 예. 대부분 우리 돈으로 쓸 거니까 농협 이 자금. 수매 자금은 그러니까 이제 마늘을 팔면은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 크게 이제 의미는 없고 수매를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관 비용이라든가 감로 이런 비용들을 이제 조합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비계약 물량에 대한 벌마늘을 수매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인들은 벌마늘을 수매하긴 하는데 완전히 헐값에 수매를 하니까. 이제 14억 5천은 도 전체 비계약 물량 1,000톤 기준. 1,000톤. 비계약은 거의 보면은 다른 농협들은 다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근데 최대 이제 도에서 연결하면 우리 농협만 해결하면 거의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16,000톤 생산량 중에서 50% 이상이 대전 농협이고 나머지 9개 농협이 하는데 9개 농협은 이제 대부분 다 계약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독 같은 경우에도 비계약 농가가 있긴 한데 몇 농가 안 되거든요. 그래 몇 농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다 수매해주겠다는 거고 우리 대전농협은 비계약 농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약 농가 중심으로 하고 또 비계약 농가에 대해서는 1,000톤을 계획을 삼아서 이제 수매를 해주겠다. 벌마를 기준했을 때 근데 1,000톤 하기 위해서는 15억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보전을 해주십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행정하고 이제 농협중앙에서도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제 또 언론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또 최근에도 회장님 오셨기 때문에 수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매 비용은 대전농협에서 킬로그램당 2,400원씩 24원 부담하고 그렇죠. 나머지 나머지 비용, 비용 14억 6천만 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확한. 24억은 결국은 마늘 판매하면은 다 들어오는 돈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모레면 다 끝나거든요. 수매가 수매 끝났는데 이제 끝나면은 도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타이밍이 늦었어. 늦어서 지금 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금. 대부분 상인들한테 헐값에 팔 헐값에 수밖에 그 없는 하면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손은 미만. 1,000원. 작년에 이제 창녕 공판장에서 벌만의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뭘가 차라리 도에서 대종로에서 수면하고 나중에 차후 보상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말이라도 했으면은 그게 우리 조합장님께서 도의회 그 간담회 때 말씀을 했거든요. 조합장님이 이렇게 언제 도의회 참여 그때 양병우하고 그 자장 4월 29일. 그때 암덕 개정 한의원 조의원 다 왔고 상당 5월 13일. 그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서 그래도 또 지나서 우리 또 대전 자체적으로 양재원과 또 문서를 조사하셔서 전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벌만을 뭐 이제 이게 재해로 인정이 되면은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겁니까, 농가들이? 그것은 우리 보험이 우리 대전 지역에 가입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보험이 좀 까다롭군가 그래서 중앙위로 건의를 했는데 발화한 다음에 비닐 멀칭해서 다 꺼내야만이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꺼내야 되는. 예, 그저 구멍 뚫어서 가공을 해야만이 보험 가입이 됩니다. 마늘이 한 이 정도 그런데 농가들은 만약에 그 타저 비닐 멀칭하기 전에 비 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손실 보지 않습니까? 비에도 많이 와서 쓰레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보험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우리가 액상 멀칭이라고 해서 비닐 타공 안에서 그냥 비닐 안 덮어서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그것은 약재 뿌려서 하는데 그거는 또 보험 가입이 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마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면 보험 가입하는 농가들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가? 비싸지만 얼? 이것은 우리가 헥타르당 얼마 정도? 헥타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근데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보험 가입시켜보구나. 어느 정도 자라그래 비닐용 덮어서 멀쩡해서 꺼내야만이 그때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주도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후적으로 제일 문제가 이제 태풍이지 않습니까? 마늘이 심어서 태풍 때 많이 피해를 보는데 쓸려서 다 자라고 하면은 다 자라고 하는데 농가들은 다 자라는데 왜 보험을 가입하느냐? 굳이 보험을 가입할 거. 원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 30년, 40년 만에 처음 벌만에 생겨서 그렇지 그전에는 다 물로 쓸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험 가입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닐 멀쩡 아니고 가입이 되게끔. 파종만 해도 가입을 한다는 거. 파종을 다른 작물들 파종하면은 그 발화 조금만 되면 다 되는데 그렇지, 특히 월등히 그 마늘 태풍을 다 지난 상태에서 참고적으로 이제 원래 그 보험 가입이 1088헥타에 43헥타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률은 3.7% 정도. 엄청 낮죠. 마늘이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예. 근데 차라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그 보험 이런 걸 지원할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라 농협에서는 농업재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서 보험 가입하면 지원하고 지원도 일부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2차 생장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계속 발생되는 현상이면은 이제 농가들도 가입 필요성을 좀 느꼈었는데 태풍 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마늘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 부분이 가입 이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 왔을 때도 그 보험 담당 우리 부장님 오셨는데 그 제주도 마늘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 개선 좀 해달라고 했고 그 가입에 대한 기준을 좀 검토해서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험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면 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정관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반영되는 게 조금 속도가 좀 더딘 면은 있습니다. 주합장님 아까 평당 생산량이 4kg도 원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평년은 몇 킬로 나왔습니까? 평년은 잘 될 때는 우리가 9kg, 평년 5kg. 잘 된 거 말고 평년. 아, 예. 평균 하면 저 6kg요. 6kg 보면 됩니다. 평년 6kg. 네. 그리고 아까 여쭤보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내렸던데 어떤 이유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대정 지역에 네. 인건비 조정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조정위원회. 그래서 얼마까지는 발송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래서 더 받으면 벌금 얼마 이하고 내야 된다 하면서 현수막을 그렇게 붙잡도 됐고 해서 그거에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농산물 수확량도 줄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많습니다. 지금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인건비가 소폭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 이유는 이제 생산량을 줄고 그러니까 일감이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외국인 뭐 미등록 근로자라고 하는데 미등록 근로자들은 제주도 내에 그대로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낮춰진 부분이. 또 더불어서 지금 시기에 제주도 쪽으로 취직에 마늘 빼기 수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다른 뭐 무나 열동초소가 인력이 좀 남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매년 방북 때문에 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원래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계속 인건비.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 저 중앙에 보면 이제 무상 인력 지원들이 많이 뽑기도 해서 이제 찾지 않으니까 인력들이 좀 아까 뭐 5천 명 내외로 계속 이제 그래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서 해보니까 그 인력 그 효과도 있는 겁니다. 무상 인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상 인력을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안 받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이미 같은 경우 공공력 계절 근로자 하다 보니까 이민농에서 운영하고 있지만은 주변 농협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일반 근로 인건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면은 농협 주유소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일반 주유소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그래 원래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조합장이 부산하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공공력 근로자 도입을 통해서 인건비 인상 부분, 억제 부분을 좀 시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좀 감안돼서 이제 인건비가 소폭 아직도 뭐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소폭 좀 낮춰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마늘 부분은 하여튼 원래 이번 주 수매 보고 이제 해야 이제 전반적인 종량 좀 알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마늘 면적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보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한 1,800헥타 한 10년 전에는 한 1,800헥타 마늘 재배했는데 지금 720헥타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 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그 얘기는 면적이 그만큼 점점 줄어드는 추세보다 내년도에는 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마늘 면적이 내년도에는 더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1,066헥타인데 아마 1,000헥타 미만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추세가 거의 150헥타에서 200헥타 연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수입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버리면 수입 분양으로 다 대체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육지부가 저희들하고 제주도하고 좀 다른 종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더라고요. 육지부가 더 생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늘 농사가 제주도보다 육지부가 수월하기 때문에 육지부는 또 기계화된 부분도 많고 저희들 토질이라든가 토지 형태라든가 질을 때문에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지는 또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제주 마늘 위기가 수입산도 있지만 줄어들면 육지부가 이제 그리고 육지부 같은 경우 벼농사 짓지 말고 대체작물 짓이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콩 같은 경우에도 콩나물콩 같은 경우 예전에 제주도가 좋았었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벼농사를 지시하고 육지부도 콩나물콩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육지부 농업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다른 농협, 다른 지역 농협에서는 거의 뭐 99%가 계약을 다 한다는데 왜 이 대정농협만 이렇게 54%가 넘게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약하시는 분들 농가에서는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농협은 그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지역은 농가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해도 인력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상인이 부정거래 하려고 그렇게 농가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하면 본인이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포장 과태기 거래하면 그런 걱정이 아니, 없으니까 걱정 그런 없죠. 영역도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조합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약 그 재배 시기에 홍보를 합니다. 이제 영농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농협 계약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농업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인들은 농협과 계약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갖고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고 저희들도 뭐 가격 같은 경우에 좋을 때도 많이 참여해주면은 이제 도움도 되고 근데 이제 농가들은 가격 오를 때는 계약했다가도 취소해버리고 위약금 내고 내더라도 상인한테 이제 거래하고 또 계약이 떨어지면은 지금처럼 이제 농협이 수매해달라든가 벌만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은 농협 입장에서는 다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 농업인들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합장의 고민이 이제 벌만을 비계약 농가에 벌만을 내서 1,000톤 정도는 수매를 통해서 안정을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또 행정에서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온 이유도 농협중앙에서도 자금 지원을 통해서 행정 그리고 중앙에 부담을 해서 얼마나 1,000톤 정도 계획 잡는 거를 좀 파악해주면은 이제 농업인들한테 작게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저희 농협 제주본부에서도 조합장님 그 비용 대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내일 모레 회의 가는데 건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얼마나 좀 수명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비계약 물량에 대한 처리 방안이 도에서에게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이게 계약 재배된 이게 벌만은 8월 16일까지 이제 봉인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추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머지 이제 이 50%에 대해서는 시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비상품이 사실 시장이 풀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저가의 상품 이게 하락, 그 품질 하락에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저가에 이제 시장에 출하되면 이게 결국 이제 시장 교란 조건이 되고 또한 이게 깐마늘로 중갑해서 나온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지금 6,700원 정도에 계속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상품 가격이 3,800원이다 그러면 결국 깐마늘이 시세가 7,600원 이상을 가지 않으면 이제 사실 그 농협이 그 리스크를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20원에 그 체결된 우리 그 최저가 안정제 가격 대비해서 480원을 더 붙여서 2,400원에 다 수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비용을 들여서 지금 1,000원 가까이 키로당 1,000원 가까이 재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계약 물량에서의 벌만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을 돌아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모든 거 원래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사과나 이런 부분들 뭐 하면 무조건 이제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마늘이 그 과거에 보게 되면 최저 2만 톤에서 7만 톤 가까이 계속 수입이 됐습니다. 평균 5만 톤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 물량까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상에서 마늘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거 수입으로 해서 이걸 막겠다. 어느 정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게 가격을 상한선을 이게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사실 이게 농가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정산해 줬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서의 전부 다 이렇게 자세력을 잃게끔 계속 손실 처리가 손실이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농가를 위해서 농협이 그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라는 거 TRQ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거는
CRQ 물량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봉인되고 이러고 해서 계속 이제 그 물량 감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 물량으로 국내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고 최소한의 수입 물량으로 이 원래를 이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정부에서 수입 물량으로 풀려고 이렇게 그런 강한 강구 중이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이 벌마늘을 이제 시장 정리하는 이유가 어제 출하 연기하는 이유가 이제 8월 이후에 일단 가격대 상승을 하면 1차적으로 요 벌마늘을 좀 시장에 유통시켜서 좀 물가 안정에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안정용으로 비추를 했는데 예. 지금 농식품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창녕에서 그 얼마나를 수매했었는데 그건 결국은 전부 다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농협이 2,400원에 수매하고 있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이게 조합장님들도 물량이 다 이게 줄어드니까 다 이제 그 작황이 안 돼서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포지티브한 이제 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사실 폐기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이게 손해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지면서 사실 이걸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는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이 벌마늘에 대한 이 처리 방안을 빨리 해서 또 이제 대동농협에서 이 정도의 어떤 이제 그 재비용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벌마늘을 지금 계약 재배한 것도 이걸 다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이제 보전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예, 좀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좀 지났는데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은 또 개별적으로 뭐 전화해서 좀 물어봐도 되고요. 어쨌든 나가서 그 현장 좀 취재하고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